이거를 갖다가 단속하시는 분들은 그게 일부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이제 뒤에 사례가 나오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의약품으로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근데 이런 광고를 사실과 관련된 광고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거와 관련된 실증 자료 같은 걸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는 의약품 우려, 오인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도 뭐 완전히 생으로 해서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닌 이상 단속을 하셨던 분한테 뭐 자료나 이런 걸 제출한다든가 잘 설명해서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혐오감을 주는 거, 그다음에 효능효과에 관련된 거, 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필요성 멸종 위기종 가공품이 함유되는 화장품을 표시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거, 이게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실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 제1항의 4호, 아까 이게 뭐냐면 사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요청을 받았으면 15일 이내 실증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화장품에서는 실증 자료를 갖춰놓고 하셔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과 관련된 방법도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증 자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실증 자료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실증을 하는 방법은 시험 자료가 있고, 하나는 조사 자료가 있다. 시험 자료는 여기 보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고, 인체 외 적용 시험, 흔히 얘기하는 인비트로, 인비보 시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광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조사 자료 같은 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할 때는 실증 방법, 그러니까 제출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조사한 거나 이런 걸 가지고 광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이제 부설 연구소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부설 연구소에서 시험한 자료도 이 기준에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화장품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이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고요. 거의 이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자기 상품 외에 다른 상품의 포장, 그러니까 제품에 만약에 뭔가를 갖다가 소비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했다 하더라도 내 제품이 아닌, 그러니까 해당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그 내용을 썼다라면 그것도 광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제 아까 계속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쭉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사실 굉장히 명확한 것만 써놔요, 여기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안 헷갈리죠. 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만 골라서.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식약처에서 처분받은 사례를 갖다가 쭉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내용으로 그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뭐 거의 다 그 의약품이나 아니면 의약 외품에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써놓은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성은 너무 쉽죠. 기능성이 아닌데 기능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의사와 관련된 것도 뭐 이렇게 뭐 제가 잘 안 보여서 이런 사례들, 이러한 형태로 해서 광고했던 그 것들이 처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례가 없어서 집어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례가 없어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미국 더모 코스메틱 넘버원 이러면 이제 사실은 이걸 갖다가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더모 코스메틱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실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킨딥 디베이스 전성부 유해성 제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유해성 제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유해성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물질이 굉장히 드물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컴플레인이 좀 있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무알콜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무알콜 뭐가 안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무알콜 그쵸, 에탄올이죠. 보통 에탄올이 안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무알콜을 쓰는데 사실은 이 알콜 무알콜 할 때 그 알콜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냥 그런 과학적 용어로 풀이해서 봤을 때는 OH기가 붙어 있는 거를 갖다가 다 알코올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 카테고리를 알코올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알콜이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이제 그 고급 알코올이나 다가 알코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가 무알콜이라고 주장을 해놓고 왜 이것도 알코올은 알코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광고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은 무에탄올을 광고하고자 해서 무알콜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러한 알코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허위다라고 해서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그냥 무에탄올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파라벤 이것도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그 문구 중에 하나죠. 옛날에 무파라벤하고 파라벤 무첨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파라벤하고 파라벤 무첨가 어때요? 일반적으로 그냥 들었을 때 파라벤이 먼저는 아시죠? 네, 보존제인데 그쵸? 과거에는 다르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무파라벤이라고 하면 제품을 분석했을 때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걸로 기준이 있었고 그 파라벤 무첨가는 내가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파라벤 무첨가를 해서 구분해서 했는데 이게 파라벤 무첨가를 워낙 이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단속하는 관청의 이제 설명입니다.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제 무파라벤이나 파라벤 무첨가는 이제 동일하게 생각한다. 인식 자체가 파라벤이 안 들어가는 걸로 인식을 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파라벤을 무첨가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원료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상태에서 첨가하는 거는 무첨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파라벤 무첨가하고 무파라벤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제품에서 분석을 했을 때 나오지 않아야지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요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세틸알코올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성적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페로몬 뭐 관련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 스테로이드 뭐 그러니까 이 무스트레이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화장품에서 스테로이드는 금지돼 있죠. 금지 물질이죠. 그러니까 금지 물질이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없다라고 이제 표시 광고하니까 소비자는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루를 갖다 쓰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쭉 제가 이쪽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뭐 기저귀 발진, 땀띠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화장품의 범위, 그러니까 효능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해서 아마 그 처분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임상실험 최초 연구개발 성공 이런 것도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 내가 처음인지 뭐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상실험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의약품에서 쓰는 용어로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체 적용 시험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품은 이제 질병과 같은 거를 치료하는 효과를 갖다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정상 피부에서 피부에 이제 그 문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주름을 갖다가 개선한다든가 뭐 보습력을 높여준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임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